은 별거 아닌데 이거 해도 될까? 할까요? 짧게 하시죠. 네. 사실 제가 코로나19에 걸렸었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오늘 몇 명이었나요? 거의 17만 명, 18만 명 되지 않나요? 조금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그냥 만약에 걸렸을 때 어떤 뭐 좀 제가 느꼈던 아쉬움이랄까요? 이 의료 대응책이 너무 거창한데 하여튼 그 과정에 있었던 좀 아쉬움? 이거 그냥 좀, 걸려보니. 그래서 일단 이게 저는 어떻게 걸렸냐면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 하나가 감염이 됐는데 유쾌한 김 여사님이 승자 축하합니다. 와, 이 정도면 우리 제로투 댄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예, 감사합니다. 유쾌한 김 여사님. 요즘에 애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애들이 많이 전체 이 확진자의 거의 한 20% 정도가 좀 아이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이를 통해서 저희 애들이 또 마스크 저희에게는 16개월이라도 마스크도 안 쓰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그 위에 좀 나이 있는 친구들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걸린 게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증상 궁금하실 텐데 열이 엄청나게 나기는 결론은 어쨌든 감기보다는 확실히 센 것 같아요. 열나 안 만져봤습니다. 네. 전 사실 열이 막 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저는 나름 감기 독감에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열이 39.5도까지 거의 40도 가까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열이 나고 그리고 근육통 좀 있었어요. 저희 신성한 연습 많이 한 제로투 댄스를 아침 점호라니요. 코카인이라는 댄스가 유행인가 보네요. 코카인. 맞아, 그거 있다고 연습해오라 그러던데. 아 그런 거요? 예. 하십시오. 네. 뭐 어쨌든 근데 뭐 첫 번째로 좀 아쉬웠던 게 이 PCR 검사를 받는 게 좀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왜 번거롭냐면은 이게 아기가 먼저 걸렸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니까 온 가족이 저랑 와이프랑 아기가 셋이서 보건소를 갔죠. 보건소를 가면 뭘 하냐? 요즘엔 바로 PCR 검사 안 받습니다. 뭘 하냐면은 신속항원 검사라고. 이게 신속항원 검사가 좀 뭐 복잡한 이름이긴 한데 뭐냐면 진단 키트예요. 약국에서 사는 진단 키트, 이 자가 키트랑 똑같은 걸 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셋이서 했는데 아이만 양성이 나오고 저랑 와이프는 음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자가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상태니까 PCR을 그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랑 와이프는 당일에는 PCR 검사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가족 중에 한 명이 PCR 양성 확진이 받아야지 동거인들도 PCR 검사 대상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번거로웠던 게 이게 자가키트에서 양성이 떴다 하면은 당연히 PCR에서도 양성이 뜰 확률이 높은데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서 또 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 같이 좀 아이가 너무 어린 가족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열이 나는데 못 나가잖아요. 이미 PCR 검사를 양성을 판정을 받고 얘는 격리를 해야 되는 상태에서 또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것 같고 이게 뭐 제가 뭐 의료 뭐 이쪽 기자가 아니라 뭐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워낙 많이 걸리니까 좀 걸렸을 때 이러한 과정을 좀 겪게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 좀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 하니 해보니 그거잖아. 걸려보니. 어제는 첫 번째가 페파님 감사합니다. 허윤영 기자 말 좀 그만 끊으세요. 안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애로사항에 좀 번거로웠던 게 동거인이 PCR 검사 양성이 나와야지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양성이 나와야지 엄마 아빠도 PCR 검사를 받게 된다. 근데 이 시차가 하루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가키트에서 음성이 뜰 경우에 이게 좀 번거로웠고 그 두 번째가 자가키트의 신뢰성. 제시카 장관도 이게 제로 댄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코카인은 어떻게? 코카인을 제시카 제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페윤자님께서 하긴 자가키트 검출률이 낮지만 확진 뜨면 그 확률은 정확하다만 맞아요. 이게 검출률이 낮다라고 이제 저도 느낀 검출률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 양성이 뜨냐 안 뜨냐 요거는 예. 일단 양성이 뜨면 PCR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아기가 수요일 저녁, 그러니까 저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열이 나왔는데 사실 그 전부터 자가키트로 워낙 많이 나와서 월요일부터 자가키트로 꾸준히 검사를 했었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예.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코로나 확진부터 코로나 완치됐을 때까지 자가키트에서 단 한 번도 양성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PCR 검사를 오전에 갔는데 이 오전에 가기 전에 집에서 자가키트로 한 번 더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때도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여러 주위에 이제 지인분들도 많이 걸리기 시작해서 자가키트 많이 하시는데 자가키트는 증상 발현이 시작된 지 한 3일차, 4일차 요때 양성이 나온다라는 증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좀 증상 조금 열나는 것 같아. 보건소 가셔도 물론 초기에 양성이 뜨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을 때 증상이 발현된 지 얼마가 안 된 시점이라면은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만약에 음성 뜨면 나 그냥 잠깐 연락 온 거보다 하고 음성이 떴다고 해서 안심하는 그 시점 3, 4일 이게 좀 확진자 폭을 더 지금 폭증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왜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PCR 검사가 정확하게 유전자 증폭, 그러니까 이거를 코에 있는 바이러스를 최대한 확대를 해서 편미경으로 검사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가키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가키트의 양성이 나오기까지는 증상 발현 후에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차 내에서도 확진자 분이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좀 늘어나지 않나. 그래서 자가키트 한번 해보고 음성 나왔다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증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루에서 그칠 게 아니라 좀 한 3일, 4일까지 좀 해보시는. 왜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확진자랑 밀접 접촉을 했다 하면은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요새는 아니죠. 네. 그런 시스템이 아니, 심지어 제가 PCR에서 양성이 나와도 연락처를 적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자가키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너무 신뢰를 하지 말고 길게 꾸준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새는 양성 나도 자기 양성 났다고 그 접촉자들한테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괜히 뭐 알아봐야 뭐 신경만 쓰이지 그쵸. 뭐 걸리면 걸리는 거고 뭐 걸리면 가서 PCR 검사 받는 거고 뭐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긴 해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자가 격리 기간 중에 겪는 좀 애로사항이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열 그리고 좀 근육통, 그 아기를 보는 이 육아의 고통 이거에 시달렸는데 세 번째가 제일 방점이 세게 가는 것 같아요. 회복이 안 됩니다. 아기가 없으면 육아의 고통. 네, 쉬면 되는데 3인 가족이 다 자가격리하니까. 근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미접종자였어요. 그래서 아직 일을 하거나 좀 쉬고 있는 상태여서 굳이 백신을 안 맞았는데 저는 인후통이 안 왔는데 와이프는 인후통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발열 증상은 한 이틀 정도에서 그쳤는데 인후통이 꽤 길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루는 백신이 뭐 그래도 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있긴 있나 봐요.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제가 인후통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루는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3인 가족 모두 확진자. 격리야. 약 처방 어떻게 받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비대면으로 요즘 전화를 통해서 의사랑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증상을 말해주면 의사가 처방전을 약국에 다이렉트로 팩스로 전송을 해줍니다. 문제가 뭐냐? 이 처방을 받으러 누가 가냐? 쿠팡맨? 쿠팡이 화장품도 해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조금 아직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부분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자가 격리하신 분들도 1일 2시간 내에 생필품을 사러 가거나 이 처방약을 받으러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권고가 된 게 자가키트를 통해서 음성이 나왔을 때 2시간 이내로 외출하시는데 근데 이게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데 자가키트 음성 나왔다고 해서 나가서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좀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게 그 처방을 받은 의원에서는 격리자분은 당연히 안 된다. 그건 처방전을 받을 수가 없다. 지인분이나 뭐 가족분들 중에 미확진자분이 오셔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길래 2시간 외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그런 지침은 우리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미확진자분은 처방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요. 이게 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온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레놀을 평소에 많이 쟁여주세요. 타이레놀. PPL입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PPL은 그쪽에서 해줘야 PPL이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PPL인가? 어쨌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확진 판정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냥 나라에서는 그냥 뭐 나쁘게 말해서 그 건강한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아닌 저희 같은 이제 확진자들은 알아서 해열제 드시면서 7일 동안 살아남으십시오. 예. 이 미션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해열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해열제. 그 요즘에 이 인후통 감기약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 타이레놀이 왜 지금 약국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졌냐면은 이 백신을 맞고 나서 나오는 이 증상들 있잖아요. 예. 이게 코로나19 사실 백신이라는 게 항체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발현 증상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때 이제 질병청에서 뭐라고 했었냐? 백신에서 그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을 드십시오. 근데 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중에 제일 유명한 진통제가 타이레놀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시중에서 타이레놀을 구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 아파 죽겠는데 이제 구하러 편의점을 가도 없고 약국을 가도 없고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많이 쟁여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가 또 이 아기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뭘 주냐면은 그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키트 이거를 아기들은 보내줍니다. 여기 뭐 있냐면은 산소부하도 측정기랑 이 체온계 그리고 감기약, 해열제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근데 웃긴 게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고 4일인가 3일 있다가 이 키트가 오더라고요. 아, 일주일 있으면 격리 해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키트를 받은 시점에 애는 열이 그러니까 다 내려가가지고 15분에서 20분 안에 온다는 쿠팡이츠를 이 시점에 이미 받은 시점에 아기는 열이 다 나와가지고 뭐 뛰어댕기고 막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자가 키트를 물론 이 공무원분들 요즘 워낙 확진자가 많아서 좀 업무에 과도가 걸리고 좀 안타까운 일도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좀 이건 좀 아쉽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열심히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비난하시는 겁니까? 비난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가 아니라 확진자로서 겪은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확진인데 애우리 애가 아픈데 4일 있다 산소 포화로 우리 애 지금 열 떨어져 갖고 뛰어다니는데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발췌강제 라이브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좀 더 프리하게 대화를 좀 많이 해보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더니 바로 말 끊지 말라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슈퍼챗 해주신 그 유쾌한 김 여사님, 제시카 제이님 감사드리고. 광고주님들이시죠. 광고주도 아니죠. 광고주는 일을 시키는 건데 이분들은 일을 시키지도 그러네. 않았잖아요. 아우, 최고네, 최고. 네, 그냥 은인이죠, 은인.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크라이나 그 문제도 사상자가 좀 적게 어떤 결론이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발췌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